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로 결혼한 지 7년 차에 접어든 맞벌이 부부예요. 갓난쟁이인 아들 하나 키우고 있고 둘째는 아이 계획이 없어요. 남편은 두 형제 중 둘째고 형님인 아주버님네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조카가 둘 있어요. 아주버님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가진 거 다 끌어모아 3억 해줬다고 들었고 저희는 시댁 도움 하나 없이 결혼했어요. 저희가 결혼할 무렵 아주버님네가 이사한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시부모님이 남편 해줄 돈에 노후자금 모아놓은 것까지 싹싹 긁어 모아 전부 아주버님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도움도 안 받고 양가 도움 없이 순수 남편이랑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 생활 시작했고 결혼하고 4년 동안 전세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근처 사는 시부모님 챙기는 건 늘 저희 몫이었죠. 명절에 어디 갈 때도 늘 저희가 챙겨야 했고 무슨 날이다 하면 남편이랑 같이 불려가서 일하고 그랬어요. 어머니 몸 불편하다고 하면 병원 데려가고 하는 것도 전부 저희 몫이었고 같이 마트 가고 시장 가서 장 보고 하는 것도 전부 저희 부부가 했죠. 물론 그럴 때마다 드는 비용들도 거의 다 저희가 냈어요. 아주버님네는 멀리 산다고 연락 한 번 없었고 시부모님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 당연시 여겼어요. 그래도 크게 불만 표시 안 하고 나름 할도리 하며 살았어요. 무슨 날이면 용돈도 챙겨드리고 저희 도움 필요하신 일 있으면 마다 않고 가서 도와드리고 가끔 가서 식사도 하고 얼굴 뵙고 오고 그랬어요. 아주버님네는 딱히 시부모님을 챙기고 사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효도는 각자의 몫이다 생각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다 이번에 친정 부모님이 노후는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며 본인들 사시던 집 저희가 살겠다고 하면 제 앞으로 증여해 준다고 해서 감사하게 받게 됐어요. 평생 둘이 벌어도 저희 월급으로 서울에서 방 한 칸이나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친정 부모님 덕에 꿈도 못 꾸던 집이 생기게 됐죠. 연식은 좀 됐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브랜드 아파트에 평수도 30평대에 구조도 잘 빠진 데다 주변 학군이랑 인프라가 좋아 매매가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집 증여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살게 됐는데 시댁에서 소식 듣자마자 이사하기도 전부터 구경하자고 난리더라고요. 이사하고 나서도 아직 짐 정리도 다 못했는데 매일같이 전화와서 언제 집 보여줄 거냐고 집들이 빨리 하라고 하도 성하길래 언제고 하긴 해야 하니까 이왕 할 거 빨리 해치우자 싶어 대충 짐 정리 마치는 대로 바로 시댁 식구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집들이 하러 온 시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잘 됐다고, 집도 깨끗하고 예쁘게 잘 고쳤다고, 사돈께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길래 좋게 들으며 있었죠. 근데 같이 온 아주버님네는 축하한다 잘 됐다 소리 한마디를 안 하고 가만히 집을 둘러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남의 집들이 오면 휴지라도 하나 사들고 올 법한데 둘 다 손에 든 거 하나 없이 애들만 달랑 데리고 왔길래 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있는데 집을 둘러보던 형님이 갑자기 주저앉더니 막 울더라고요. 속상해 죽겠다고 그냥 막 우는데 식사 준비하다가 그러는 걸 보고 황당해서 아무 말을 못했어요. 뭐가 속상하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이없고 황당하더라고요. 거기에 조카 애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굴다가 자기 엄마 우니까 엄마 왜 우냐며 막 따라 울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남편이랑 둘이 황당해서 뭐 하는 거지? 하며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주버님이 얼른 형님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곤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참을 안 들어오고 밖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집에 계시던 시부모님도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 아빠 따라 나가겠다고 난리 피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형님이 다시 들어오더니 자기 가방 챙겨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버님도 쫓아 들어와서 애들 데리고 나갔고요. 안절부절하던 시부모님까지 무슨 일이냐며 아주버님 내쫓아 같이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황당하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이럴 거면 집들이는 왜 하자고 한 건지, 형님은 뭐가 그렇게 맘에 안 들어서 온 건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기분도 나빴고요. 그래서 입맛 떨어져서 차린 음식도 그냥 치우고 있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기껏 같이 준비했는데 자기 식구들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았냐고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치울 테니 저보고 들어가서 쉬라길래 사양 안 하고 혼자 안방 들어와서 누워 있었어요. 생각할수록 열받고 어이없고 짜증나는데 남편은 또 무슨 잘못인가 싶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잠도 안 와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큰 애가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다. 형님이요? 왜요? 아니, 전부터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했는데, 너네 사는 거 보더니 그게 한 번에 터졌나 봐. 걔네 형편 안 좋은 건 이들도 알잖아. 아직도 전셋집 살면서 남의 집살이 하는 거. 어머니 말을 듣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 우린 시댁 도움 한 번 받은 적 없었는데 아주버님네는 시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끌어서 다 받아놓고 우리가 집 생긴 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네가 마음이 넓으니 이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걔 속이 오죽하겠냐고요. 근데 전 그 말이 하나도 공감이 안 갔어요. 여태 자기만 남의 집 살이 했나요? 여태 저희도 전셋집 살다가 이번에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이렇게 풀린 건데 억울하고 속상했으면 도움 한 번 못 받은 저희가 더 속상했지. 자기들이 뭐 그렇게 속상하고 억울한가 싶었어요. 그래서 말없이 가만히 핸드폰 들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아랫사람으로서 먼저 미안하다고 큰애한테 연락해봐라. 걔도 어제 그러고 가서 속 편하진 않았을 거야. 사과요? 제가 왜요? 전 어머니의 말에 발끈하며 물었어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냐고. 전화 걸어서 뭐 때문에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냐고.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집 물려주셔서 미안하다고 해야 하냐고. 애초에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냐고 했죠. 그랬더니만 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냐고. 그냥 네가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그거 하나를 못 참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못 참아요, 어머니. 사과는 제가 아니라 형님이 하셔야 맞죠. 기껏 오고 싶다고 매일같이 전화해서 초대했더니 뭐라고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울더니만 그렇게 가버리고. 그러면 제 입장은 뭐가 되나요?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형님 편을 드시는 게 맞아요? 아휴, 누구 편이 어디 있어. 넌 안 그러던 애가. 어머니, 저도 그동안 많이 참고 이해한 거예요. 근데 어제는 누가 봐도 형님이 잘못하신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형님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고 그 일로 남편한테도 아주 난리를 쳤어요. 어제 형님이 그러고 간 것도 엄청 기분 나빴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어머니가 전화해서 나보고 사과하라고 하더라. 이게 맞는 거냐? 아주 난리를 피웠죠.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해 보겠다고 전화 들고 방에 들어가더니 한참을 안 나오고 통화한다고 안 나왔어요.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곤 한참 있다 얼굴 빨개져 나와선 하는 말이 앞으론 형네랑 연락하며 살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기에 그 일을 계기로 아주버님네랑은 연락을 싹 끊었어요.
그러면서 시댁도 그냥 연 끊고 살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전부 연락 와서 본인들이 미안하다고 시어머니도 본인이 실언을 했다고 하셔서 그 사과는 받았어요. 어찌됐건 사과는 해주셨으니까 그 일은 그 정도로 마무리 짓자 싶더라고요. 대신 그동안 돌이라며 해왔던 효도들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일로 그동안 저나 남편이나 참았던 이야기를 전부 시부모님한테 했거든요. 어찌됐건 시부모님이 저희랑 아주버님, 내랑 차별하신 게 맞고, 그래도 부모님이니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는 할 테지만, 나중에 부양이라던가 생활비 내주고 하는 건 기대하지 말라고 남편이 못 박았어요. 그런 건 부모님 재산 다 받은 형네가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우리는 우리 살집 물려주신 이 사람 친정에 효도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내심 서운해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애초에 하나만 챙겨놓고 바라는 게 아닌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 후론 그냥 명절에나 가서 얼굴 뵙고 오고 어버이날이나 생신 챙기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말은 냉정하게 하긴 했지만 나름 전처럼 살뜰하게 챙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아주버님네랑은 아예 연락도 안 했고 명절에도 아주버님네 없을 때 시댁 가고 그렇게 지냈죠. 근데 그러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발을 삐끗해 넘어지셨다는데 그 일로 연 끊고 지내던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몇 년 만에 대뜸 전화해서는 어머니 병간호를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인사치레 한 번 없이 임신한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걸 왜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아니냐고. 자기는 애들 둘 키운다고 여력 없다고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며느리 아니에요? 어차피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시잖아요. 형님이 하세요. 그게 안 되면 간병인을 붙이시던지요. 그럼 동서네가 간병인 붙이는 비용 낼 거야? 저희가 왜요? 그런 건 시부모님 재산 다 받아간 형님네가 해야죠. 돈 안 받았으면 자식된 도리도 안 하겠다 이거야? 형님은 어찌됐건 자식 아니냐며 자기네는 여력이 안 되니 이들 돈으로 간병인을 붙이던 제가 가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던 해야 한다고 했고 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임신한 사람한테 누구 병간호를 하라고 하는 건지 여태 좋다고 시부모님 가진 돈 다 받아가 놓고 이제 와서 효도는 같이 해야 한다고 공동의 몫이라고 하는 게 웃기더라고요. 게다가 시아버지도 멀쩡히 계신데 왜 저보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못 박았더니만 세상에 저희 무슨 천하의 불효자로 만들더라고요. 받은 거 하나 없다고 부모님이 아프시다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요. 애초에 어머니 아프신 거 형님 전화 받기 전까지 모르고 있기도 했고 형님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남편 어머니니 병원비라도 일부 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정말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졌어요. 100번 양보해 임신만 안 했어도 그깟 병수발.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 며칠만 고생하자 생각하며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오니까 해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효자 노릇할 거면 너나 하라고 나한테 어머니 병간호 시킬 생각하지도 말라고 못 박았고 제 말에 남편도 알겠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임신한 몸으로 일까지 다니는 거 맘 아팠는데 병간호를 어떻게 시키냐고 엄마는 본인이 출퇴근하면서 여력되고 시간 될 때 들여다보고 할 거라고. 그리고 병간호를 하면 아버지가 해야지 왜 당신한테 그런 얘기가 가냐고. 저보고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라도 제대로인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비는 시부모님이 어렵다고 하면 형네랑 나눠내는 것까진 뭐라고 안 하겠다고. 대신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내는 건 안 된다고 못 박았죠. 근데 그랬더니
시댁이랑 아주버님네랑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말한 대로 말은 전한 모양인데 시부모님도 아주버님네도 모두 저희 부부를 괘씸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면서 그렇게 돈 하고 싶냐고. 자신들이 먼저 차별해 놓고 저희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자기 평생 누구 병수발 들어본 적 없다고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시고 형님네는 시어머니 병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감당할 돈 없다고 하고 둘 다 난리길래 남편 보고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고 보냈더니 이제 시부모님한테도 연락하고 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연 끊고 살기로 했다고 앞으론 본인 식구들 중 누구 연락도 받지 말고 우린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만 생각하며 살자고 하길래 별말 없이 알겠다 했어요. 솔직히 어머니 아프시다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이렇게 초장에 끊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게 됐고 지금은 아기 태어나고 남편이랑 저희 친정만 왕래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시댁 일로 계속 어영부영하다 저랑 이혼하겠다 싶은 걱정이 들었는지 저보다 더 시댁 식구들을 칼같이 끊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남편 믿고 아기 키우며 지내고 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갑자기 변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아니까 최대한 남편 믿고 잘 살아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